이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우리 저기 썸네일 만드는 분한테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 전멸 이렇게 달아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지금 사진에 붙어있지도 않아서 그냥 내가 귀찮아서 잔소리를 안 했는데 김진태는요 당대표 경선에 나왔던 자예요. 오세훈, 김진태 까먹었지만 황교안 그치요? 김진태 그리고 이따 계속 이야기 나와요. 황교안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뭐 홍준표는 뭐 마찬가지고 나경원도 대선 주자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봤더니 다 낙선각이에요 보면.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홍준표에 가깝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자 김진태. 김진태는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반성의 의미로 절하는 거. 나 제발 이딴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선거 때마다 그냥 볼 수 있는 똑같은 사진, 그러니까 분명 다른 연도 사진인데 이게 언제인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예, 늘 그러니까 하던 그거는 짓거리. 뭐든지 그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욕하십시오. 돌 던지십시오.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시작하면 그거는 신선해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했던 분이 실은 추미애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1박 2일 동안 삼보일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건 다 일종의 정말 급하니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는 읍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김진태가 의정 활동하던 8년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상대인 허영 후보가 그 토론에서 하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춘천 닭갈비도 안 먹는다는 거야. 실제로 김진태가 그 지역에 있는 한 특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막말 수준이라는 게요. 그나마 국민들 내 그 비판하는 피드백이 많아서 좀 수그러든 거지. 얘는 그 막말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 시그니처가 막말 수준으로만 보면은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악질이에요. 나경원을 능가하는 막말로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우리 허영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있잖아요. 그게 먹혔다고 봐.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곳에 닭갈비도 먹기 싫다. 김진태 때문에. 이런 정치인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김진태가 지역과 광주다. 그럼 이런 얘기를 절대 못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김진태가 막말했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런 발언을 해도 춘천 사람들은 나를 또 뽑아주고 나를 지지할 거라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역으로 보면 뭐냐면은 춘천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춘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막말에 대해서 김진태라는 사람을 지지할까?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못 읽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춘천 사람을 지극히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혼자 그 독불장군식으로 네, 해왔던 보수 거죠. 정치한 겁니다. 제가 극우 사실 정치. 춘천 MBC에서 2년 2개월 동안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춘천 시민들이 어떤 성향인지 아는데 되게 점잖은 양반 같은 이미지예요. 춘천 시민들의 전체적인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대놓고. 그래서 저는 김진태가 춘천 출신이면 저럴 수 없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춘천에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다 나와가지고 주변 그 초등학교 동창 여학생들이 그렇게 아주머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우리 진태는 학교 다닐 때부터 잘생기고 똑똑하고 춘천이 배출한 최고의 뭐 수재, 천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닭갈비 안 먹어 씨. 아니 춘천 시민들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예. 그 김진태가 주는 그 혐오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보수 쪽에서 이렇게 막말 정대 매는 사람들 스타일이요. 좀 약간 모자라다고 봐요. 정치 컨설턴트한테 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자들한테는 사이다라고 느껴요. 말 세게 하면, 문재인 정부 막 비판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뭐 일베에서 김진태, 나경원 잘한다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반적인 보통의 자기 지역구 사람들은 말이 너무 세게 나오고 막말을 막 하면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 관성들 하던 투표 때문에 당선이 되는 거지 얘가 좋아서 찍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자기 정치 생명을 갉아먹는 거죠. 최소한
대한민국 정권, 그러니까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정파와 이런 걸 떠나서 국회에 물갈이가 확 되면 말이에요. 최소한 국회의원은 막말을 하고 싶어하는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걸러서 품위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시민보다도 더 막말을 막 뱉음으로써 정치가 희화화되고 혐오하는 대상으로 되는 건 다 김진태 같은 이런 철없는 자들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시민은 지금 김진태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이제 빼내고 허영 같은 진짜 품위 있는 그분을 국회에다가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조금 달리 분석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막말로써 자기 입지를 굳힌 사람을 2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황 작가. 강용석이에요. 강용석. 작가. 황 작가는 아직 입지를 못 이렇게 굳혔습니다. 장난치고 싶지? 막말을 하는데 입지를 네. 못 굳히고 돌만 맞고 있습니다. 그 강용석이란 정치인이 맨 처음에는 경실련 그 박원순과 같은 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믿기지가. 근데 하버드 대학 갈 때 추천서를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 그 케네디 스쿨 석사를 받고 나서 이제 로스쿨 석사 받고 나서 우리나라 와서 표변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친구가 라디오 열린 토론 KBS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강정구 교수에 관련된 토론을 해요. 오. 정말 도를 넘는 발언들로 2시간 내내 합니다. 1시간 40분 내내. 그래서 눈에 띄어요. 좀 짧게 해주세요. 네. 진행할 게 많아요. 이거 40분인데 잘라야 되니까 35분. 쓸데없는 거지. 하지 말고 좀 근데 요점만. 전희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게 발언했더니 내가 국회의원 되는구나. 김진태도 같은 계를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선으로서 튀는 방법. 자기는 근본적으로 나는 서울대 법대 나왔고 똑똑해. 검사야. 하지만 내가 튀는 방법은 극단적인 발언을 해야지. 그게 지금까지 먹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는 초선이나 재선까지지 그 이상은 국회에 존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나름 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려져 있죠. 수도권 후보도 아니고 그래서 뭐 관심 지역구라고 이제 간혹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다행인 게 지금 강원도에는 민주당 바람 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총 8석 중에 1석이었어요. 송기현 후보 원주에서. 지금은 과반 이상을 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람도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 바람 때문이 아니고 김진태 같은 후보는 자기 지역의 부끄러움이에요. 난 오히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저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본다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지역구 같은 데 가서 그 뭐랄까 생활 밀착형으로 자기 지역 구민들과 하는 이야기 하지만 중앙재에서 못 튀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저게 춘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인 사람한테는 소수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김진태가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김진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산다리에 목숨을 걸고 이번에는 낙선을 시키자. 그래서 유튜브나 하게 만들자. 정치인 하면 안 된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진태 낙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느 지역에 가도 대개 보면 그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많이 있더만요. 구청이나 주민센터. 벌써 이제 어디서 동네에 이제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사전 투표 장소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요, 박원순 시장이 룸사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를 19일까지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흐트러진 게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느슨해진 게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유흥업소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되는 게 방심하는 사이에 다시 막 확진자가 확 불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영업 중단 명령 이거 대한민국이니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다만 아예 집 밖을 못 나게 합니다. 지금 이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시간에 지금 가서 뭐 룸사롱, 클럽, 콜라텍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좀 그 쇼킹할 만한 젊은 친구들에게 통계를 하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밝힌 건데요.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전체에서 남성이 차지한 비중은 60%예요. 그 다음에 사망자 남성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 남성 그러면은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한번 걸려도 끄떡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추산될 때 그때도 주로 젊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은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 사망에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절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질병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간다? 그러면 거기는 밀접한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그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다른 곳은 요즘 관공서 가면 선거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사람 기록을 다 해요. 그 성명 쓰게 하고 뭐 소속 쓰게 하고 전화번호 쓰게 합니다. 맞아요. 병원을 가도 다. 네. 네. 그렇죠. 병원 장례식장 가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콜라테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그거 안 하죠. 그냥 입장이죠. 그럼 거기서 만약 확산되면 한 명의 만약에 확진자가 거기 들어가서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 있는 300명에게 그게 파급되고 그 300명이 각자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약에 확산시킨다면 우리나라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물론 룸사롱 나이트클럽도 실은 정부에서 허가한 업체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들도 사업할 권리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문을 닫게 만드는 정부의 행정 조치가 맞는 겁니다. 룸사롱 안 좋아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룸사롱 가본 적이 거의 없죠. 프레임을 걸었는데 안 넘어오네. 두 분 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아니, 느낌적 아니. 느낌? 저는 진짜로 네. 싫어요. 네.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 자, 슬프다. 왜 그래? 왜 확 그래? 느낌이 오는데. 슬프다. 믿어져요. 기본적 자세가 나는 싫어한다니까. 나 그 이야기 하면 또 눈물 나는 얘기가 있는데. 네. 됐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착한 소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착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심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거리두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데, 그러면 최대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마스크도 쓰고 동네 식당도 많이 가주셔야 되고 착한 소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현명하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이제 코로나가 물론 이게 공포스럽고 그 부작용이 훨씬 많은 거지만 저는 순기능을 딱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감의 위생관념이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안에서 조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서빙하시는 분들이 전에 착용하지 않던 그 이렇게 비말을 방지하는 비말 확산 방지하는 이렇게 마스크나 네. 아니면 투명 이렇게 뭐 가드 같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식당에서 전에는 제가 좀 까탈스러워서 그 집게나 국자를 공용을 사용하고 저는 절대 숟가락 같은 걸 그 찌개나 이런 데 안 넣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전에는 제가 그런 모습이 까탈스러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게 일종의 문화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막 찌개 막 이렇게 막 지금 그런 사람 없지. 그래요? 한 10년 됐지. 그럼 내 친구 새끼들은 뭐예요? 우리도 지금 밥 먹을 때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죠. 덜어서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좀 이번에 널리 좀 확산돼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이런 게 있어. 본인이 이 아재의 개그로 말을 거니까 이게 대하는 자세가 자꾸 이렇게 스타일이 닮아가는 건 아예 참아야 되는데 다른 방송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래서 이게 아재 일구라고요? 끼리끼리라고 제가 코로나19와 말씀드렸잖아요. 예. 다 당신 탓이에요, 황 작가님. 작가십시오. 저는 진짜 이거 약간 그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속상하게 이번에 걸린 그 연예인이 제가 좋아하던 그룹의 리더여서 그 친구의 어떤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보게 돼가지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방송 이미지만 보고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 예.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사람의 깊이나 수준은 뭔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인격의 깊이가 얼마인지 내공이 얼마인지 몰라요. 다급하고 위급하고 안 좋을 때 나타나더라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그 이번 코로나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심지어는 국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딱 박근혜 정권 때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권영진 같은 거였을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만들어준 교훈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문 대통령 혼자만의 그러나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문 대통령이 막 한다 이런 것보다는 역사의 완성도는 그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그걸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차이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정권만 잡으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세월호 등 관련해 가지고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하니까 방역 체계가 사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동물 AI나 또는 저 조리독감 AI나 구제역 같은데 대응해서 드러나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백만 마리 막 산처럼 매장해버리고 그런 시대가 없다고. 그러니까 준비됐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권력을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의 리더로서 뭘 할 것인지가 정확하게 포지션이 된 사람들만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뭐 달변이 아니라서 그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나 기자회견 할 때 아주 말을 이렇게 유창하거나 매끄럽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국정을 이끌 만한 충분한 능력이나 학습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치에서 슈퍼스타를 바라지 말아라. 갑자기 백마 타고 오는 총인 없다.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나 정세균 총리 같은 분들이 왜 국정에 대한 장악력이 크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금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경험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안철수란 공적 그 자리를 한 번도 공적 자리를 차지해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이 했을 때 큰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세우려는 그런 목소리를 너무 높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가져본 국민이었는데 사실은 이명박근혜의 정권이 탄생이 됐단 말이죠. 얼마든지 이런 퇴보는 끔찍한 우리에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퇴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한순간에 어떤 인기로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영웅성으로 정치인으로 세우거나 대통령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학습 효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3년 됐구나가 아니라 2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을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생각해요. 이번 총선이 우리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 선동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 선동으로 뭐 이따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경제가 망가졌다고 경제 폭망론 지금 또 들고 나오거든요. 선거 막판에 가면서 코로나 이야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코로나 그 대처하는 것도요.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고 어떤 마인드로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 같은 거고요. 지금 일본은 숨기기에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단이 확 나는 것 같고 저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통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갖고 헐뜯을 게 없으니까 또 경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 거짓 선동이란 말이에요. 하도 많이 들으면 진실 같잖아. 우리 동네 미장원 아줌마 진실 같잖아. 경제 폭망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밤에 성동일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거나 일당이 되면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어떤 기조가 깨질 것 같거든. 나는 그래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찍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자, 어쨌건 100% 잘하는 집단은 없어요.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다만 최악은 뽑지 말자는 거예요. 제 주장은.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죠. 민주당은 그러면 차악이냐? 아니다. 민주당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은 된다. 어떻게 최악과 차선을 갖고 고민을 합니까? 당연히 민주당 찍어야지. 자,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